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1강, 지난번에 1강 찍었고 2강에 올라오는 텀이 좀 길었던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프라인 시험 대비가 좀 바빴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험 대비가 좀 바빴고요. 근데 학생 인원수가 매우 적어요.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프리카 TV 하게 되면 질문 방송도 하고 문제풀이 방송도 하고 막 이럴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해 주시면 제가 좀 인터넷 강의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럼 그러겠죠? 구독자분들이 저 새끼 별창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이게 찍는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혼자 찍어요. 항상 혼자, 아무도 없고. 그래서 편집 항상 못하고 그냥 올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 나름대로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제가 멘트 달렸나요?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늘은 2강입니다. 빅뱅에 대해서 잠깐 1강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 2강으로 빅뱅과 입자의 생성인데,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의 현재의 우주의 구성 또는 뭐 행성별 이런 것들의 구성 원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빅뱅의 초기에는, 자, 우리가 빅뱅과 입자의 생성이죠? 자, 빅뱅과 입자의 생성인데, 자, 빅뱅 초기 때는요, 빅뱅 초기 때는 고온의 초고온이에요. 초고온. 그 다음에 고밀도. 이건 1강에서 설명했으니까. 초고온과 고밀도 상태였기 때문에 빅뱅 초기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에너지가 엄청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엄청났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매우 높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빛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빛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제 부피가 급팽창을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인가? 급팽창을 해버리면 우주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겠죠? 오케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 빛이라는 것이 이제 입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 쿼크, 전자 이런 것들로 바뀌는데, 이런 걸 쌍생성이라고 불러요. 쌍생성. 서로 다른 두 빛이 부딪히면서 입자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입자를 드디어 만들기 시작하고, 기본 입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전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쿼크도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위 쿼크, 그 다음에 아래 쿼크, 이 두 종류가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뭉쳐서 양성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성자도 만들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단 수소죠. 수소. 그래서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수소. 그래서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소는 뭐일 것이다? 수소일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 녀석이 나중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헬륨은 양성자와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헬륨포다. 질량수가 4짜리 헬륨포, 질량수 3짜리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우주의 원소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건 수소와 헬륨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 뭐라고요? 우주 초기에 형성되는 원소는 수소하고 누구일 것이다? 헬륨일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고 1차적으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기본 입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순서대로 가면, 자, 빅뱅 초기, 그러니까 빅뱅 빵 138억 년 전, 그다음에 초기 때는 빛의 형태로만 존재했다. 입자가 생성되지 못했고, 그다음 초기는 급팽창했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가 빠르게 식었고, 그때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기본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고, 오케이. 그다음에 양성자는 수소고, 그다음에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얘네들을, 자, 매우 중요한 건데,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학교 시험 문제에 매우 중요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사건의, 1년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순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간순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묻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시간순으로. 첫째 빅뱅이죠. 자, 첫째 빅뱅. 근데 138억 년 전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기본 입자를 생성했죠. 그렇죠? 기본 입자 생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참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세 번째는 기본 입자가 생성되고 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죠? 자,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생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수소 원자 핵과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을 만들었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다섯 번째가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근데 일단 요거 시간도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요건 3분 후. 3분 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약 3분 후. 빅뱅 3분 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섯 번째. 자, 이제 기본 입자 중에 얘네들은 핵이죠. 여기에 전자가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전자가 달라붙는데,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를 합해서 우리는 원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자 생성.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는 3분 후였어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원자를 생성했던 연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38만 년.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원자 생성은. 왜냐하면 이게 배경복사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배경복사. 배경복사라는 개념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자의 생성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원자의 생성은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이제 증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주론은 학설이야. 그러면 학설이니까 어떤 과학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빅뱅 우주론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우주는 한 점에 있었고 있잖아. 빵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주를 만든 거야. 팽창되면서. 그러면 모든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봐. 얘들아, 나 여자야. 여러분, 저 여자예요. 저 여자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 비유 잠모? NG. 이거, 그러면 내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진짜 큰일 나. 아니야. 비유 잘못. 자. 식은 딴다. 자, 비유 잘못했어요. 비유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뭘 비유를 해야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 이것도 잠깐만. 뭘 비유할까?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 새끼 뭐야? 갑자기 뭐야, 사람인데? 그러면 난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면 뭐야, 저 사람 미쳤어. 그러면서 그럼 증거를 제시해봐. 우리
납득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응?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데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도 마찬가지야. 야, 우주가 한 점에 우리가 봤어? 봤냐고. 한 점에 있었는지, 두 점에 있었는지, 세 점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몰라. 그러니까 너 우리 이해시켜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 사이콜 TV 네가 통합과학 수업 한다며. 뭐 그 유튜브에 올린다며. 그럼 우리 이해시켜야지. 씨, 짜증나게 말이야. 이해도 못 시키는 게 무슨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그러면 댓글에 막 엄청난 막 비난 댓글을 쓰겠죠. 아우 강의 졸라 못해. 얼굴도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야. 아시겠죠?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던 게 바로 얘입니다. 38만 년 전, 38만 년. 그래서 원자 생성.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배경 복사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학교들에서 이 증거들은 좀 다양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적세 편의도 증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중에 적세 편의 설명드리겠지만, 적세 편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학교 선생님들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펙트럼 분석도 증거라고 제시하시는 학교 선생님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켈륨의 질량비가 3대1,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근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거하고 우주 배경 복사. 이 둘은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적세편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히 적세편이 설명드려야죠. 적세편이랑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 같은 경우는 증거라고 말씀드려도 맞고요.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맞아요. 왜냐면 완벽한 그러니까 수소와 켈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3대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지금 금방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복사. 얘네들을 밝혀내는데 수소 원자와 헬륨의 원자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걸 밝혀낸 건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허스 스펙트럼의 분석이에요. 그걸 통해서 수소의 질량비와 그다음에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도 증거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면 맞죠, 당연히. 그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질량비를 해석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적색 편의량으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적색 편의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정까지 포함해서 증거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과정은 빼고 결론만 가지고 증거로 제시할 거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이 두 사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유념하셔야 될 건 학교 수업에 충실하여라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신의 판정 기준은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어떤 영역까지를 증거로 잡고 계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요거는 시험 문제에 100% 출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물론 그럼 그럴 거야. 뭐 이해시켜준다더니 암기하라고 지랄해.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일단 다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일단은 암기해 주는 게 좋다. 우주의 우주 팽창설, 즉 빅뱅 우주론, 우주 팽창설인 지우기 귀찮으니까 빅뱅 우주론,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질량비가 3대 1이다.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자, 미리 부수적인 것까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적색 편의. 자, 적색 편의는 우주 배경 복사 요거하고 묶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펙트럼 분석. 다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요거는 요거하고 같이 마무리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해석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시겠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여러분들 1차적으로 론이니까 론. 일단은 론이니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추측을 해보고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 그러니까 추측 예측. 그래놓고 이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추측했던 사실과 오케이. 그때 당시는 뭐 과학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했던 거고요. 즉 예측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예측했던 사실하고 잠깐만요. 예측했던 사실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석, 그러니까 관측을 통해서, 관측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관측을 통해서 뭔가의 자료와 데이터를 빼내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관측을 통해서 예측값과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 그래서 예측값과 비교값이 같아버리면 드디어 얘가 참이다, true다 라는 걸로 결론을 지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걸 우리는 관측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추측과 예측이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자, 예측은요, 그냥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죠. 오케이. 예측 또는 계산. 예측에 따른 계산을 했어요. 이럴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이게 오케이.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이제 실질화됐죠. 알아냈죠. 3대 1이 알아냈다. 그래서 얘가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스펙트럼 관측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사실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어. 중학교 때. 선 스펙트럼 이렇게 쭉쭉쭉 그어놓고 가에 들어있는 원소는 뭐냐.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불꽃 반응 파트에서 배웠는데. 그죠?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에서 이 불꽃 반응을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선이 쭉 나열이 돼 있고, 그 선에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맞춰봐가지고 A라는 선 스펙트럼의 위치와 선의 개수가 일치에 들어있어. 그럼 가 속에는 A 원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 속에는 B 원소는 위치가 하나가 달라. 그럼 없고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선의 굵기가 얘네들의 실질적인 질량비를 결정하는 거예요. 굵기가 굵을수록 걔네들이 양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얘인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자, 볼게요. 초기 때는요, 자, 보세요. 우주 초기 때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기본 입자가 생겼습니다. 기본 입자가 쿼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는데, 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는데 초기 시점에서는요, 얘네들이 1대1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양성자는 하얀색으로 칠할게요. 5, 6, 7. 이거 여러분들 배우실 거니까. 7개인데 요거 노란색이 중성자로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얘가 중성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초기 때였어요. 자, 보세요. 초기 때는 얘도 중성자, 이렇게 여기까지. 초기 때는 이렇게 1대1이었어요. 8대8, 1대1입니다. 초기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잘 보세요. 요게 어떻게 되느냐? 초기 때는 이렇게 됐는데,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가 양성자고 얘가 중성자야. 오케이. 양성자고 중성자. 근데 여러분들 자, 얘네들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여기 얘네들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요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얘네들의 질량은요. 중성자가 큽니다. 중성자가 커요. 오케이. 얘가 중성자가 크기 때문에 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성자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초기 이후에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질량이 커져야 되거든요. 오케이. 질량이 커져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가 작아가지고 자, 질량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려면 자, 보세요. 이건 미리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항상 화학 파트에서는요. 질량이 클수록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반대로 질량이 작을수록 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238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질량수가 크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리적 그 에너지를 살짝만 가하면 그냥 핵이 분열돼 버려요. 그 분열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폭탄.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불안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안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불안정이야. 오케이. 그러면 모든 것들은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고자 해요. 아시겠죠? 그럼 불안정에서 안정화되는 걸로 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러면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는 건 괜찮아.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간 거니까. 근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가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것보다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게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녀석이,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1대1이었어요. 초기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7대1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로 바뀌어요. 자,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는 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오케이. 안정에서, 자, 잠깐만. 중성자에서 양성자. 죄송합니다. 1대1이었는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는 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 14대2.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자, 이게 양성자였죠? 그죠? 이게 양성자였는데, 이렇게. 요게 중성자였죠. 자,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 오래간만에 찍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이게 원래는 중성자였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는 중성자였었는데, 중성자였었는데 이게 이제 양성자로 바뀝니다. 그럼 양성자로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의 양성자는 총 2, 4, 6, 8, 10, 12, 14개죠. 14개. 그럼 중성자는 2개 남았죠? 그죠? 2개. 2개 남았으니까 2개. 그래서 7대1. 오케이. 시간 이유 때 7대1이 됩니다. 자, 그래서 7대1.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보세요. 자, 보세요. 질량이 여러분들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봐요. 이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컸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갔습니다. 그럼 질량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네. 질량 매스 감소. 그렇죠? 질량 매스가 감소했어.
그럼 질량이 감소하면 요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오케이? 에너지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질량이 감소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설명하는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주가 초기 때, 자, 우주가 초기 때에서 지금 이건 시간이 지나서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왔다라는 얘기는 바깥쪽의 온도가 식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깥쪽의 온도가 식어요. 오케이? 온도가 식어. 그러면 여러분들, 바깥쪽의 온도가 식는다라는 얘기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비유까지 할 거니까 잘 봐요. 과거의 통합과학하고 올해의 통합과학은 조금 틀리게 할 겁니다. 보세요. 바깥쪽의 온도가 식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뀔 때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방출해야 됩니다. 왜냐? 질량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걸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불러요. 쉬리야. 아, 이 바보야, 쉬리. 푹 쉬리. 걔는 무식이야. 푹 쉬어. 미안합니다. 아이패드가.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E는 자 델타 매스 질량의 변화량 곱하기 C의 제곱 광속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런 걸 질량 결손 에너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질량 변화량이 감소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0이 아니죠. 그다음에 광속은 3 곱하기 10의 5승 km/s라는 빛의 속도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0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여러분들 외부의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쳐봐. 외부의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렇죠?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해야 돼. 근데 외부의 온도가 매우 높아. 자, 여러분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자, 내가 커피를 탔어. 여기다가 커피를 탔어요. 커피 탔습니다. 오케이. 근데 바깥쪽이 지금 겨울이야. 상식적으로 겨울이야. 그럼 온도가 낮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깥쪽이 매우 뜨거운 여름이야. 그럼 온도가 매우 높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상식적인 얘기니까 이 뜨거운 커피가 오케이 식는 게 오케이 식는다라는 얘기는 열을 방출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굳이 필기 안 할게요. 식는다라는 건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이 뜨거운 커피가 열을 방출하는데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열을 더 방출을 많이 하겠습니까? 외부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열을 많이 방출하겠습니까? 그죠?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열을 더 많이 방출하겠죠? 그래서 뭐야? 우주의 온도가 낮을 때 이러한 반응들이 즉 중성자에서 양성자, 즉 질량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이 값은 mc제곱이라는 요 조건, 즉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 방출하는 정도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7대1. 자, 중요한 거. 질량비가 7대1. 이걸로 존재할 확률이 매우 크다. 아시겠죠? 오케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7대1. 자, 그래 놓고 아까 우리가 헬륨4 얘기할 때 질량수 4짜리 헬륨4 얘기할 때 프로트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얘네들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4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중성자죠. 얘가 양성자죠.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그죠? 딱 묶어버리면 요거 자체가 바로 헬륨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양성자인데 양성자 하나가 조금 복잡해졌네요. 양성자 하나가 결국은 수소 원자 핵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수소예요.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이 덩어리의 개수가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개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그럼 수소가 가지는 질량수는 12. 헬륨은 하나, 둘, 셋, 네 개. 자, 헬륨이 가지는 질량수는 4개. 그죠? 그럼 얘네들의 질량비는 3대1. 그래서 뭐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다. 이게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증거예요. 자,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설명할게요. 우주 배경 복사. 오케이, 갑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아까 제가 이쪽으로 잠깐만 와볼까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잠깐만 와볼게요. 우주 배경 복사 설명할 때 여기 보이시죠? 오케이. 자, 3분 후 다음에 원자의 생성 38만 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인데. 자, 원자의 생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를 뭉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자라고